그럼 가장 먼저 질환 때문이 아닌 일반적인 피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피로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 습관 어떤 건지 볼게요. 뭐를 하지 않는 습관, 무엇을? 뭘까요? 이건? 저축을 하지 않는 습관. 뭘까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이 피로를 부를 수 있다고요, 강 교수님.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은 피로 물질이 나오면서 피로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기분 좋은 피로고요. 오히려 가벼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만성 피로인 환자분에게 가벼운 운동을 권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환자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 뭘 해야 될까요? 조금은 운동해야겠죠. 운동하긴 한데, 네. 하루 20분은 꾸준히 운동해라 이렇게 됐네요, 교수님. 네, 이와 관련한 연구 중에 미국 저지아 대학교에서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 성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20분 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더니 피로감이 좋아지고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성 피로가 있는데 오래 앉아 일하고 별로 움직이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이상 하실 것을 원해요. 예를 들어 한 번도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다만 15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주 동안에 2주 지나면 체력이 좀 올라가니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점진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피로를 부르는 습관이 이것을 마시는 습관. 찔리네요. 술이겠죠, 뭐. 우리 이술기 아나운서는 그걸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뭐예요? 아닙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 근데 커피 마시면 왜 기운도 좀 나고 잠도 깨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카페인인데요.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차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카페인은 이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또 야간 작업을 하거나 또 시차 적응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아마 많이 드실 텐데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카페인을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수면 자체를 대체하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것 때문에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의 민감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피로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커피의 각성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이후에 오히려 또 이런 피로나 졸음이 이렇게 몰려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카페인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런 그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각성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로 인해서 커피를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탈수가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인이 이뇨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뇨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분 배설이 더 많아져가지고 탈수가 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야간에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또 밤중에 또 소변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수면에 장애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커피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커피 마신 양만큼 물 한 잔 더 어떤 의미예요, 교수님? 배부르겠다. 네, 그래서 커피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는데 단 커피의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잘 알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처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내 수면 시간이 적절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잠자기 전, 특히 6시간 전에는 야간에 또 이런 이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 않게 저녁 때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탈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뇨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수분 손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한 2% 이상 부족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인 경우에는 이런 갈증을 잘 못 느낀다든지 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탈수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를 드시게 되면 꼭 충분한 수분을 함께 보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앞으로 날 더워질수록 탈수되지 않게 수분 더 잘 챙기시고요. 식습관 하나 더 보면 이것을 많이 먹는 습관도 피로를 부를 수 있대요. 물 아닐까요? 저는 욕을 많이 먹는데.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단 음식이 왜요, 교수님? 물론 단 음식이 모두 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드셔서 그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늘상 먹는 밥, 빵, 떡은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이 몸에서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예. 그런데 이 포도당하고는 달리 음료수의 단맛을 내는 것이 과당과 설탕입니다. 네. 이 과당과 설탕이 몸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당과 설탕은 몸에 들어가면 바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에 힘도 나는데 금방 소모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과당 찾고 설탕 찾는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문제는 이 과당과 설탕은 간에서 지방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가 있는데 스위스에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예. 포도당으로 만든 음료수 그리고 한쪽은 과당이나 설탕으로 만든 음료수를 드렸더니 두 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간의 지방 생성이 과당과 설탕으로 만든 음식을 드셨을 때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린 일반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밥 먹고 나면 이 커피에다가 단 음식 먹으면 그렇게 좋거든요. 예. 그럼 디저트로 후식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 간식은 과일, 채소, 견과류. 아우 이 교수님. 들 맛있긴 한데. 네, 아마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과일하고 채소에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고 면역 능력도 강화됩니다. 또 섬유질이 많아서 장 운동도 좋아지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몸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네. 또 좋은 거는 칼로리도 낮고 수분이 많아서 몸에 좋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지방 성분이 많죠. 저희가 늘 알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간의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심장 질환도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나빠지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것을 풀지 않는 습관,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습관이 또 피로를 부를 수 있다. 중요하죠. 황정 교수님. 예, 사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중에 진단 검사 의학과정 검사로 실제 원인 질환을 찾는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거밖에 안 말이 돼요? 있을 와.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이러면서 사실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호르몬 변화가 오는데 이러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거나 만성적으로 가면 피로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이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참 쉽진 않은데 그럼 감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스트레스 1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네요. 규칙적인 교수님. 생활. 예,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많은 스트레스가 풀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규칙적이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피로해지거든요. 내가 일어나기 싫더라도 원래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식사도 제때 하고 잠자리에도 같은 시간에 드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졌더라도 이 혈당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혈압이나 이런 모든 변화들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피로가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잠깐. 그럼 아까 이슬기 아나운서가 시작할 때 김승기 아나운서 준 것은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아, 도움이 안 되겠네, 그죠? 저한테 뭘 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좋은 걸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커피도 과하면 안 좋다고 그랬고 뭐 달달한 과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랬고 그래도요 이 뭐 건강즙 이 정도는 이제 좋은 성분이 농축돼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 있네. 네, 저는 이런 거 갖고 다니거든요 가방에다가. 저는 사실 비추천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겉표면에 성분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성분 표시가 안 돼 있는 건강즙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운이 없으면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버릇입니다. 자꾸 건강즙을 먹어서 피로를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드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독성 간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는 만성 간염이
고지혈증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꼭 드셔야 된다면 성분명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